사이버 폭력은 우리가 인터넷과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악의적인 댓글, 명예훼손, 신상 털기, 사이버 불링,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특히 50에서 60대 중장년층도 점점 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한 50대 유튜버가 건강 관련 콘텐츠를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특정 집단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쟁 심리와 반감을 가진 일부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비방을 퍼부으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고 결국 해당 유튜버는 채널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중년 여성이 SNS에서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특정 게시물 하나가 논란이 되어 악성 댓글과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 그녀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곡해하고 왜곡하여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그녀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온라인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다양하다. 단순한 악플에서 시작해 모욕, 협박, 허위사실 유포, 신상 공개, 도스팅, 사이버 스토킹, 집단 따돌림, 사이버 불링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유명인 등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방과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신이 온라인에서 노출하는 정보의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50에서 60대 중장년층의 경우 SNS에 가족 정보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과하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악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설정을 철저히 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여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사이버 수사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심각한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커뮤니티나 SNS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플랫폼이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악성 유저를 차단하거나 신고하면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의 대응이 느리거나 미흡할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심리적 대처도 중요하다. 사이버 폭력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사이버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정보 전달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